예, 3월 17일 일요일 주간 두 번째 정리방송 오프로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좋아서 니트를 입고 다녀도 다닐만 하더라고요. 자, 제가 어제 주간 방송을 살짝 요약해 드리면서 이번 주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슈들이 되게 중요한 게 많아요. 한번 정리 다시 해드릴 거고, 제가 이제 띄워놓은 게 어제도 S&P 500의 월봉들 20몇 년 되는 흐름을 띄우면서 뭐 이렇게 사이클을 얘기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미국은 어차피 계속 우상향이다. 지금 쏠려서 좁고 굵은 장세다 보니까 조금 가팔라지는 건 있지만 큰 이슈에 대한 시장 시그널을 항상 준다. 종목이나 이슈들은 제가 챙기면서 다 말씀드릴 거니까 당연히 AI 시대, 진짜 AI 크게 갈 시대에 버블의 초입이든 중입이든 버블의 시작의 과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주도주군으로 여전히 탑승하고 편승해 있으셔야 돼요. 작은 거 등락 겁내지 마시고 주도주군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사이클적으로 제가 주식을 볼 때 항상 말하면 이제 정시라는 게 어떤 금리와 어닝의 함수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리는 시장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기업은 이제 어닝이 좋고 성장성이 가장 좋은 쪽으로 우리는 고르는 그 과정이잖아요. 근데 올라가게 되는 건 시장이 좋았던 사이클에서 이 올라갔던 사이클의 주도주군은 분명히 있어요. 그 이것도 제가 방송을 찍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급 정시에서 또 올랐던 뭐 템버가 말씀드리면서 그 주도주군에 항상 편승해 계셔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한번 제가 영상을 큰 택 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주도주는 뭐죠? 누가 뭐래도 AI 반도체, AI 빅뱅 시대고요. 우리나라 살짝 넘어와서 수급 보는 바이오까지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S&P 월봉 보면서 이제 미국의 흐름 여전히 우상향하고 현재는 상방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시장 상승장에는 주도 섹터, 방금 말씀드렸던 AI 빅뱅,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를 말씀을 주도주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 계셔야 돼요. 딴 데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나 테마가 결국은 AI 빅뱅의 확장 섹터, 확장 테마입니다. 거기서 계속 놓으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정시는 금리와 어닝의 함수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자, 미국은 FOM이라서 결국은 성장이나 추세 유지되는 가운데서 주도주, 어닝을 확인하면서 가는 주도주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한국은 이제 수급 모멘텀 정시고 수출 위주 소규모 개방 경제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우리나라 수급 쪽으로 되게 많이 나쁘게 해먹었다. 그 여전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수급 유지하면서 컨트롤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절대 큰 흐름 놓치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요. 어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GTC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반도체, AI, 엔비디아, GTC 말씀드릴 거고 마이크론 실적이 또 나와요. 마이크론 지금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이런 거 보고 그다음 FMC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흐름을 금리 동결되겠지만 뉘앙스를 봐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총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도체나 AI 쪽 관련된 얘기가 다음 주에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밸류업 정책을 절대 무시하지 말자 그랬어요. 저 2주 전인가 지금이나 사자 말씀드리면서 기아를 지금 포트에 넣어놨습니다. 한국 정부의 커다란 어떤 빅피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금융 쪽으로 돈을 벌자, 같이 향유를 하자는 말이 우리나라 수출 주도 국가다 말하다 보니까 진짜 간만에 반도체 올라오는 게 보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AI 빅뱅 시대에서 어쨌든 AI의 어떤 성장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민간 경제, 채권 경제는 안 좋아요. 그 정시의 특징입니다. 채권은 안 좋아도 투자나 정시 보시는 분들은 이 큰 흐름을 같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거기에 수년 보는 외국인의 빅피처. 단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2022년 하반기부터 들어왔고 3전을 샀고 작년 주 2차전지 들어왔고 지금 또 반도체를 사고 있는 특히 밸류업에 유럽계, 간만에 유럽계 외국인들이 유럽계가 원래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작년 11월부터 이제 산테렐리부터 유럽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수조식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자동차, 은행, 금융, 지수사 같은 거. 이름이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의 지지를 역할이라 하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제가 밑에서는 하단 밴드에 또 지지가 있고 과매도권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미국계 외국인, MSCI 관련 그런 것들 보면서 삼정 컨트롤 하고 있지만 반도체 여전히 크게 상방을 싣고 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밸류업을 드리겠습니다. 포트는 우리 기아차 갖고 따라가시면 돼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섹터와 테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간단한 매크로도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종목과 타이밍을
우리 투자하는 걸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라 말씀드리는 이유고요. 자, 젤리 채널 실전 투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시작해 볼게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반도체를 여전히 주도주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가는 가장 주도한 AI 빅뱅 시대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분명히 차례가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에 애널이든 기관, 개인들도 여전히 고인분들 기술력 관련 얘기가 진짜 많으세요. 저도 사실 다 몰라요. 저도 그분들 쫓아가고 어떤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 그래서 결국 간단하게 기본적인 얘기 드리면서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수급과 추세로 판단 내리면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종목을 고르고 있고. 자, 그래서 19일날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이네, 그죠? 바로 이 GTC,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입니다. 여기에 젠슨왕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를 볼 거예요. 엔비디아 가장 기준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여러 가지 봐야 되지만 우리 기준은 심플하게 봐야 됩니다. 심플하게. 자, 엔비디아가 지금 $500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생각 예상보다 실적을 더 좋게 내면서 팡팡 날아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기업 뭐 1000조 넘는 회사가 마진율이 71%, 72% 이게 사실 말이 돼요? 뭐 빅테크가 워낙 많이 사고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젠슨왕이 앞으로의 기조에 대한 성장에 대한 컨퍼런스를 하겠죠. 그걸 보면서 저희는 결국은 1000불을 다시 시도하느냐, 떨어져서 또 800불 초중반에서 지지를 받느냐, 작년에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횡보 귀환으로 가느냐, 신고가 시도하느냐, 그것만 볼 거예요. 그것만 볼 겁니다. 하지만 두 개 다 추세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유지가 됩니다. 거기서 또 돌 수도 있는 거죠. 선순환 되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라 봤을 때 정말 지금 좋은 소리 많이 나오고 빅테크가 난리 난 건 알겠어. 돈들이 다 빅테크들이 다 몰린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젠슨왕 예제를 들어보면 추가 성장으로 주가를 올릴 만한 게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우리 그것만 챙기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야, 너 몰랐잖아. 주가 선반영 됐어. 이제는 조금 빠질 수도 있다. 실망감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가능성을 보진 않는데 암만 최소한 그래도 박스 횡보지 떨어진다 보진 않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20% 팔아놨지만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 내용들을 살짝 보겠습니다. 결국 추세로 봐야 되겠지만 자, 작년에 나왔던 엔비디아 칩이 컴퓨터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픽 카드가 엔비디아와 AMD의 양장한 싸움이었는데 엔비디아가 완전 이긴 거죠. 작년에 나왔던 AI 칩이 A100이 나왔어요. A100이 나오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H100이 지금 주력입니다. 지금 다 서버에 깔고 있는 서버 칩인데 지금 이제 나올 게 H200이에요. 더블씩 막 떠요, 성능이. 더블씩 막 성능 뛰는데 하이닉스가 얘기하고 마이크론이 지금 한다고 해서 올라왔던 게 H200이에요. H200이 새롭게 나오고 출시가 곧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B100을 출시라기보다는 이게 뭐라 해야지? 출시 발표를 해야 되겠죠. 개발이 다 된 겁니다. H100, 200보다 더 또 더블 이상 B100을 또 나올 텐데 사용을 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나 빅테크에서 이 성능이 더블씩 올라가는데 가격도 더블 올라가면 굳이 할 필요 있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B100을 만들 때 H200보다 성능은 몇 배 올라가고 좋겠지만 가격은 그렇게 안 떠요. 예전에 얘들이 1000만원, 뭐 3000만원 올라갔지만 프리미엄 붙으면 이제 6000만원까지 뛰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성능이 2배 오르더라도 가격은 2배 안 올린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신제품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게임과 PC의 역사 같은 거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서로 밀고 끌고 하면서 가는 거죠. 지금 하드웨어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가 나왔을 때 가격도 보고 성능도 봐야 되는데 물론 대략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지를 보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실 또 빅테크들이 또 기준을 세우겠죠, 계획들을.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작년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6월, 7월부터 12월 달까지 500불 돌파하기 전까지 500, 400, 500, 400 계속 갔잖아요. 뭐 그 사이에 제가 금리라든 시장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때 이제 안 좋게 봤던 게 미중 패권 전쟁에서 자기 미국의 어떤 걔들이 중국을 계속 규제를 하잖아요. 요번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중국도 AI를 국가 정책으로 대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빅테크, 빅데이터나 얘들이 많고 하니까 중국의 어떤 이 AI 전쟁, 앞으로 펼쳐질 전쟁에서 미국은 반도체를 계속 규제하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 나라 기업인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도 당연히 규제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량이 20%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져도 매출 올라가고 있는 상태, 되게 좋은 흐름인데 어쨌든 지금 규제를 가했던 그 기준 그런 거에 맞춰서 H20이라는 것도 발표를 합니다. 그 중국에 요 정도만 해서 우리가 수출 좀 하게 해줘. 그리고 미국 정부랑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중국도 반응을 봐야 되겠죠. 중국은 어쨌든 써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반도체가 이런 거 못 따라가요, 기술이. 어쨌든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걔들은, 중국 애들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을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지금 AMD도 말씀드렸고 엔비디아 말씀드렸지만 AMD도 잘 만들어요. AMD가 지금 칩을 만들었는데 단순 사양 봤을 때는 얘들보다 나은 것도 있어. 근데 예전에 90년대도 그랬지만 소프트웨어 그 윈도우를 다 깔아버렸잖아요. 그 깔면서 걔들이 독과점 되면서 딴 데 다 죽어버렸다고. 왜? 사람들이 그만 쓰니까. 자, 그런 흐름을 지금 엔비디아가 쿠다란 이 개발자들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걸로 다 깔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어요, 개발자들은. 근데 이제 AMD도 물론 쿠다를 쓰면서도 할 수 있는 걸 내놓는 그 구현식을 만들고 있지만 어쨌든 쿠다를 이번에 대규모 또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그러면 야, 정말 또 환호를 하고 엔비디아를 또 쓸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될지 내용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거 가장 주력하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살짝 리스크는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냐면 엔비디아가 비싸잖아요. 칩이 지금 1억까지 갑니다. 이제 B100 1억 넘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싸잖아요. 뭐 돈도 아마 많은 빅테크들이지만, 그래서 빅테크들이 MS나 오픈 AI 알트만도 중동도가 우리나라 오면서 자기의 큰 자체적인 반도체 세계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언제까지 쓸 거야?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이든 MS든 아마존이든 전부 다 자체 AI 칩을 만들겠다고 계획은 다 내놓고 있어요. 자, 말만 한다고 만들어지진 않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당연히 엔비디아 세상인데 어쨌든 그런 생산 의지도 요 GTC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다 들어보는 거죠. 자, 근데 이랬던 저랬던 미국의 빅테크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작년에 2차전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한국 반도체는 걸치기예요.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엔비디아든 다른 자체 칩이든 우리 한국 반도체 메모리는 다 필요합니다. D램도 사실 필요하고요. 그 특화된 HBM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H100에 들어가는 게 HBM3E 때문에 한익선 날아가고 마이크론이 지금 한다니까 얼마 전에 올라와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반도체가 지금 좋다니까요. 반도체는 뒤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늦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초기에 갔던 선구자나 프론트에 점수를 줘서 엔비디아 날아간 거지, 그 뒤에 따라갈 애들도 충분히 반등 사이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반도체를 꾸준히 올해는 보셔야 되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걸치기 투자한 거죠. 빅테크가 너네 싸워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우는 또 뭐 새롭게 뭔가 또 나올지 또 볼 수 있죠. 뭐 젠슨은 워낙 지금 뭐 기대치나 워낙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보는 거는 뭐다? 추세를 봅니다. 정시가 가장 좋아요. 우리가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세만 봅니다. 다 반영이 된다 봐요.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꼼꼼하게 안 해요, 미국은. 그런 면에서 이 박스 유지될지 신고가 시도를 할지 그것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GTC는 간단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마이크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올라나. 마이크론은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사실은 밀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3전 다이내스티의 넘버 3죠. 넘버 3인데 이렇게 봐야 돼. 바로 띄울게요. 여기 있네. 자, 얼마 전에 지금 엔비디아 칩을 공급한다면서 신고가를 한번 딱 냈죠. $100 넘어갔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이때 올랐던 이유가 엔비디아 뒤에 방금 말했던 반도체 필요하다. HBM에 얘들이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HBM3를 얘들 진출한다 그랬거든요. 엔비디아 된다 그랬거든요. 미국 기업이니까. 근데 얘들이 수율이 안 나와요. 지금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이유가 수율이 한 60%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D램은 80%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60% 가지고도 거의 10개 중 4개를 버려감에도 이 D램도 써야 될 수밖에 없지. 삼전도 마이크론도 HBM 수율이 10%가 안 나와요. 10%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고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이제 반영되고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이제 목요일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 나올 텐데, 근데 이제 목표가들을 외국 애들이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이니까 이 $100 신고가 난다는 겁니다. 자, $120, $150 막 불러요. 그 이유가 뭐다? HBM이죠.
야, 너네도 드디어 HBM 하는구나. 근데 우리 하이닉스랑 삼전도 하는데, 하고 있고 곧 할 건데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봅니다, 우리나라도. 자, 그리고 이제 D램들, D램이 이제 A램도 있고 D램도 있는데, 지금 D램 같은 케이스는 원래 기본적으로 쓰던 스테디한 그런 메모리들입니다. 그 얘들도 엔비디아나 이쪽에 가면서 하드웨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빅뱅들이 확장된다 그랬잖아요. 그 디바이스든 산업이든 국가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산업의 큰 사이클상 반등을 서서히 주고 있다 보는 겁니다. 물론 속도나 그런 것도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면에 이 성장과 반등 이거를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크론 볼 거예요. 보고 여기서 또 $90 근처에서 지지 잘 받고 있으니까 얘도 신고가 돌파하는지 시도하는지 뭐 저는 등락이 또 올라가든 좋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 다음 주에 GTC랑 이 마이크론 실적이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전은 저희가 엔비디아를 저희가 950불 정도에서 올해 갖고 있는 500불 정도에서 더블 정도 났기 때문에 20% 정도 팔았습니다. 그게 다시 드릴 건데,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72,800원대 요때 이제 20%를 중기로 사라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지금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5천억을 때렸어. 하지만 그거는 등락 때는 단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추세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추세가 바뀌고 다음 주에 되게 중요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바닥 다지고 올라가게 되면 8만원까지는 중기로는 3전은 갈 수 있다. 이런 데가 드리고 있고요. 성장 주성으로는 이제 HBM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랑 삼전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료인데, 엔비디아의 삼전도 들어간다. 뭐 사실은 끝이에요. 그러면 게임 셋인데 그래야 되면 그 뒤에 소부장들도 되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왜 지금은 HBM을 하이닉스만 하고 있거든. 근데 삼전도 마이크론도 하는데 못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보면서 D램 성장 같이 보면서 삼전을 중기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요새 삼전은 사업부가 메모리 사업부, 반도체랑 그다음 스마트폰 사업 가장 큰 거예요. 그 뒤에 사실 LCD 그 디스플레이랑 가전도 있지만 걔들은 빼고, 휴대폰이 사실은 AI폰이 처음 나왔잖아요. 근데 아이폰이 지금 애플이 약세잖아요. 약세일 때는 또 냉정하게 삼성의 갤럭시가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되게 안 좋을 때 오히려 유럽이든 중동이든 인도든 중국도 마찬가지로 AI폰이 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야. 실적이 곧 나온다는 얘기고 다음 주에 주총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IT나 이쪽 볼 거 진짜 많죠. 흐름도 되게 또 잡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삼전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소부장 가장 중심인 HBM, 한미반도체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가장 기본이었고 밑에 산업기 때 수익도 많이 났고 신고가 내면 좋은데 출렁거리는 횡보 구간, 횡보는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성격이 살짝 급해서 뭐 조금 팔아서 딴 거 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추세적으로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삼전이 머프 방식, 제가 뭐 삼전과 한미반도체 지금 대표의 아버지 때부터 뭐 가족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좀 잘 같이 했으면 좋겠다. 삼전이 가면서 한미반도체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되게 좋은 소식 나왔는데, 그 삼성전자에 이제 미국이 공장 막 지어주잖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보조금을 줘야 되죠. 우리나라에 어쨌든 공장 지어주고 좋으니까 현금으로 8조 원, 60억 달러니까 8조 원 이상 보조금 주겠다는 얘기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인텔은 뭐 안 준다 그러고 말하던데 보조금 계속 챙겨볼게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 최지원 부회장,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 미시간 가서 또 새롭게 공장 짓고 있고 만드는 거 있습니다. 4월달에 가동될 텐데 하이닉스가 새롭게 또 미시간에 가서 공장이나 이쪽 공급만 강화하겠다 이런 논의도 하고 있어요. 가면 혼자 가지 않습니다. 장 2차전지 되게 좋았을 때 얘기처럼 그 주변의 애들도 막 끌고 가요. 소부장도 또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금융기업이다, 밸류업이다, 수출 산업 말씀 다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중심은 반도체예요. 진짜 반도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저는 더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올해 2월, 1월, 3월달 10일까지 나왔던 수출 데이터 아마 오늘 또 두째 주간 나올 거예요. 체크해야 될 텐데 반도체 수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어요. 반등 주는 거죠.
자, 재고 자산도 적지만 줄어들고 있어요. 재고도 줄고 있는 겁니다. 감소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 엔비디아에서 받았던 계약 부채 1.3조가 아니라 제 생각은 한 2, 3조는 받았을 거다. 아마 실적 발표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좋은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작년 그 말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계속 제가 중기로 가져가자, 올해 보자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고, 엔비디아는 이제 900불 넘었을 때 20% 정도 익절을 따블해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네, 삼성전자까지 말씀드리고 중기 포트 이거는 샀다 팔았다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소부장으로 볼 때 한미반도체와 HPSP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주성은 없어요. 없는데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 두 개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섹터고 가장 큰 먹거리다. 이렇게 한번 다음 주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넘어갈게요. 자, 바이오도 메인입니다. 예, 어쨌든 AI 빅뱅 확장 섹터고, 미국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 가장 주도주지만 일라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 하면서 제가 머크까지 얘기하면서 이 바이오텍도 주도주의 한 부분이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바이오가 장될 때 항상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가 영상 찍은 거 한번 링크 해드릴게요. 바이오는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에서 종목을 제가 10배가 찾는 게 목표인데, 어쨌든 임상이나 성장성을 막 보다 보면 너무 좋아 보여. 그냥 수십조 수백조 갈 것 같아. 야, 이거 되면 인류가 진짜 난리 나겠는데, 이렇게 될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또 키워가면서 내용을 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안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다 저도 실패를 많이 했어요. 오히려 거기서 엔비디아 지금 끊는 것처럼 팔아야 될 텐데 막 더 사고, 올라가면 또 더 사고, 이렇게 하다가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높아져서 임상이 실패하든지 극단적인 케이스 생기면 또 손해를 크게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적인 기대감보다는 객관적으로 수급이나 차트 얘기만 드릴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자, 그래서 결국은 물론 아마케도 보고 다 해야 되겠지만 지금 주도주는 뭐죠?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알아요, 저도. 자, 그래서 저희가 13만원, 그 다음에 17만원 추매까지 하면서 들고 있는 거예요. 신고가 나면서 베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꾸준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주가 중에 제일 강해요. 제일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보유 잘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수요일날 HLB가 또 막 장난쳤다 그랬잖아요. 되게 출렁거려서 불구하고 다시 올랐어요.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20만원 돌파할 때 조금 샀죠. 추가로 또 있는 것도 사도 된다 말씀드렸고, 위주를 하면서 이제 투자 경고를 벗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얘들 수급이 조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는 같이 한번 우리나라 바이오 만드는 가운데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20만원 돌파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있었는데 이름 바뀌어서 리가캠 바이오,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살짝 샀는데 밀리긴 했죠. 지난주에 추세 괜찮기 때문에 더 사지 마시고 두 개만 홀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차피 수급 바이오입니다, 결국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3월달 기대했던, 2월달에 고생했지만 잘 기다렸던 로봇테마들이에요. 사실 로봇테마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뉴스들이 정말 좋은 게 많아요. 그냥 봤을 때는, 기대만 봤을 때는 정말 팡팡 사야 되는. 근데 그게 지금 2월달 쉬었던 부분이 이 기대감에 막 따라 사는 개인 수급들이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끝나고 제가 수급도 살짝 정리해 드릴 텐데, 글로벌적으로 지금 빅테크들이 그 AI 서브만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자기 나왔던 그 어떤 휴머노이드까지는 아니지만 손가락 움직임이라든지 오픈 AI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 장착한 로봇이라든지 계속 신제품을 내면서 기대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으면 이런 애들 팡팡 날아가겠지. 근데 미국은 실적 위주다 보니까 점진적 올라가는 거고, 실제로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의 로봇주들이 추세가 괜찮습니다. 등락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흐름은 되게 좋다. 수급 쪽 흐름 받아야 되지만 우리나라 개인 수급이 좀 약하다 보니까 좀 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3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MSCI 뭐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과정 관리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작년에 매매 되게 많이 했어요. 4만원부터 수익 많이 냈던 겁니다. 이렇게 하고 뭐 조금 또 올라갔다 팔고 손절도 치고 했죠. 다시 한번 7만원대부터 사모은 거예요. 이때부터 7만원 초부터 7만원 초중반도 중반도 샀죠.
그리고 이번에 93,000원 좀 판 거예요. 하지만 예전부터 팡팡 가는 게 아니라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세를 보면서 계속 저는 가져갈 거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이게 어닝이 안 나와. 예, 지금 여러 가지 성장과 기대는 있지만 또 정책 좀 되게 많이 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어닝이 안 나오잖아요. 예, 수조짜리인데 매출을 뭐 몇백억이 안 나와요. 어닝이 약한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지금 두산도복과 레인보우는 예, 금요일날 제가 익절을 좀 하면서 비중 살짝 줄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이런 시세 다 팔았어요. 예, 그런 얘기를 예, 성장과 정책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AI 빅뱅 테마의 확장 대표적인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2차 전지는 작년에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가 하는 것처럼 작년 초에 미국의 IRA, 미국 관련 미중 패권, 투자, 돈 엄청 큰 대표적인 섹터였잖아요. 하지만 작년 7월, 8월 달에 출렁거리다가 9월, 10월 달 금리 떨어질 때 확 레벨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닥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좀 걸려요. 예, 희망 고문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사놓으면 대박 난다고 막 그런데 되게 많은 거 저도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 사는 사람들은 몇 개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메인은 반도체든 바이오든 보이는데 굳이 여기다가 신규로 넣을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주도주로 가 있고 2차 전지가 뭔가 바뀌잖아. 그러면 제가 바닥 밴드 탈출한다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그때 좀 더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관리를 계속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큰 흐름상 글로벌 치킨 게임인데 자, 제가 뭐 전기차가 가성비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특히나 글로벌 쪽으로 중국에서 자, 전기차는 대놓고 이제 치킨 게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마진이 안 나요. 돈이 안 벌립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마진이나 성장을 어닝을 보는 국가인데 어닝이 안 되는데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테슬라가 작년 7월 8월 달 올라가면서 다른 나라 AI도 모두 올라갈 때 좋았을 때 실제로 보면 주가가 9월 10월 꺾이잖아요. 고가가 떨어지면서 꺾이잖아요. 그죠? 추세가 좀 보이시죠? 차트 보면 아셔야 됩니다. 꺾이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 하반기 때 얘들이 미국도 좋아하지만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중국에 공을 되게 많이 들였잖아요. 이미 치킨 게임은 작년 하반기 때 조짐이 났어요. 보시면 작년 하반기 때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을 올린다 내린다 뭐 낮춘다 이런 게 되게 많았고 중국에서 BYD부터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 실제로 벌던 돈을 못 벌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입니다. 대놓고 중국이 치킨 게임에 밀어붙인 건 지금부터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주가가 빠지고 마진율이 떨어진 거는 작년이었다고요. 실제로 테슬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장성이 많죠. 로봇도 있고 FS들 되게 많이 좋게 보는 저는 자율주행 늦게 보니까 한참 뒤에 보니까 빼면 결국은 전기차에서 돈을 다 7, 80% 이상 다 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은행이 떨어지니까 주가는 주가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중국이 어떻다? 쉽지 않습니다. 예. 중국 글로벌 치킨 게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성장이나 은행이 올라오기 쉽지 않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나 2차 전지 봤을 때는 아직은 여전히 모멘텀 필요하고 바닥 밴드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미국의 피스커라고 있어요. 작은 데입니다. 보통 분들은 이제 리비안, 루시드는 전기차 아시겠지만 피스커 같이 좀 벤처 쪽에 이미 파산했어요. 이렇게 물량으로 밀어붙이잖아요. 뒤에 못 따라오고 정착 안 된 사람들은 도태된다고. 90년대, 2000년도에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렇게 삼성전자가 물론 했죠. 전 세계 반도체 치킨 게임 벌리면서 일본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것들 반도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치킨 게임 하고 나서 지금의 넘버 1, 2가 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치킨 게임은 진짜 이거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건 다 죽여버려요. 자기 손해 보더라도 남들 도태시켜야 된다고. 자, 그런 흐름의 치킨 게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적자를 보고서라도 샤오미가 3천만 원, 4천만 원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LFP가 물론 콜은 좀 낮지만 어쨌든 탈 수 있는 가성비 시대이기 때문에 뭐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2차전 계속 다 보고 있다 그랬어요. 바닥 변대를 맞기 때문에 성장 꺾이고 원한 꺾이잖아요. 정책은 물론 살짝 다 지금 한 발짝 그린 산업들이 그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성장이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나 니켈은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바닥은 나왔지만 크게 일부 부분이고 테슬라 계속 안 좋고 자, 비테슬라 같은 케이스는 제가
미국이 자동차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쪽이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 리튬 가격과 BTS라는 나쁘지 않아. 근데 트럼프가 또 문제잖아요. 정치적으로 안 좋습니다. 바이든도 지금 또 자기 표 때문에 살짝 물러나 있잖아요. 그 내연기관 표를 더 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중국차가 치킨 게임 하다 보니까 여전히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도 종목 매매를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매매 좀 있었죠. 자, 포트를 어쨌든 더 좋은 쪽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중기주 엔비디아를 20%대 팔았습니다. 엔비디아 20% 팔고 표시는 안 했어요. 어쨌든 여기에 900불 넘었을 때 계속 얘기드렸던 부분이라서 이때 저희가 샀던 게 있어요. 500불, 400불 샀는 게 있어서 더블 났을 때 우리는 어쨌든 추세는 좋지만 더블 났을 때 투자 원칙상 현금을 좀 챙긴다. 20% 정도 팔고 익절하고 나머지 들고 있는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 삼성전자를 72,800원 제가 좀 끊었죠. 이때 한번 중기로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리노공업을 금요일인가? 자, 반도체 소부장을 포트를 좀 하는 면에서 저는 원칙대로 해요. 신고가 났고 빅수급 들어왔고 AI 빅밴도 좋지만 확정되는 측면에서 온디바이스, 제주 반도체는 수급주였지만 리노공업은 실적도 붙기 때문에 수급상 제가 이때 사고 살짝 밀렸지만 좀 땡겼죠. 그렇게 1차 매수했다. 추가로 더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더. 리노공업을 신규로 포트를 좀 넣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건 중기, 뒤에 있는 거는 단기, 이렇게 해서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반도체 섹터고요. 자, 한올바이오는 저희가 RTO제 넘겼고 남았던 것도 있어요. 한 42,000원대 단가였는데 살짝 손절 쳤습니다. 45,000원에 쳐서 레오캠바이오를 두 번 나눠 샀습니다. 근데 살짝 물렸죠. 물리긴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면이 크다 보니까 그때 좀 사고 살짝 밀려 있는데 등락 보면서 결정할게요. 지금 아직까지는 개인 수급들이 많아서 알테오젠 기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름 바뀌었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1월달 장 조정할 때 AI 테마 들어갔다가 제주 반도체랑 아프리카 TV는 다 수입 보고 팔았습니다. 잘 팔고 나왔는데 남아있는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AI XR, VR이 뉴스가 나옴에도 지금 개인 수급이 좀 약하다 그랬잖아요. 약하다 보니까 중소형질이 좀 약한 부분인데 수급이 돌 수는 있어. 한번 차례는 돌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일단 있는 것 좀 팔아서 바이오 쪽으로 알테오제나 좀 넘겼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 데는 말씀드렸고 AI 테마는 뭐 비중은 많지 않지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로보틱절은 이제 이렌시스를 근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게 뭐 장중에 우리끼리 투자하고 해도 뭐 사전에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셨을 겁니다. 뭐 7,000원대 이렇게 매물 계속 들어온다. 소형주다 변동성 있지만 슈팅을 준비한다 말씀드렸고 한 20%에서 제가 이때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점 부분에서는 8,400원, 8,300원대 금요일 20% 보고 다 팔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든 뭐든 간에 그거는 이제 소형주다 보니까 우리는 남아있는 두산 로봇 절반, 두산도 팔았어요. 절반 정도 93,000원에 금요일 때렸습니다. 하지만 남았는 거 있는 거는 들고 가고요. 레인보우는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말씀드렸으니까 시도 계속한다. 185,000원, 200,000원 시도 계속하고 삼성전자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있는 비중만 그냥 갖고 있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ETF를 몇 번 말씀을 드리려 하고 있는데 이번 올해는 지수보다는 종목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은 지수를 사도 됐어요.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에 12630 같은 거 사 수익도 많이 본 분도 계시는데 올해는 물론 12630이 밸류업도 좋고 반도체 좀 올라가겠지만 지금 오른 상태에서 밸류업도 오른 상태에서 지금은 오히려 2700 근처라서 삼성전자가 낫다. 지수보다는 얘가 낫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다른 종목도 다 보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ETF 보시는 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233740은 코스닥입니다. 물론 지금 중소형주가 덜 올라온 게 있어요. 한번 수급 돌 거라 저는 보지만 어쨌든 4월 달에 총선이 있고요. 코스닥이 사실 되게 수급적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퀀트적으로 3월 달에는 지수는 코스닥 거는 터치 안 할 생각이에요. 종목으로 집중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자, 그리고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거래 캐퍼는 적고 남들 수익 나면 축하는 해주되 저희는 조심하고 있는 밸류업은 아닙니다. 밸류업 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조선이 살짝 올라왔지만 저는 기조주의를 보진 않습니다. 얘들도 사실 미국과 중국이 또 규제 때리니까 우리나라 수혜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저는 주도하게 보진 않아요. 자, 전력 테마도 AI 쪽에서 액침 냉각이나 이제 서버를 냉각시켜야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또 전력이 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미 또 오른 것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포 때문에 안 보고 있고, 전고체도 저는 기술 잘 모르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방사는 수익이 낮다가 좀 밀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로 다 보고는 있지만 우리 위에 말씀드렸던 섹터 테마가 주대다. 다 보고 있을게요. 이런 거는요. 자, 오늘도 종목 정리, 요약 정리하고 주요 섹터별로 말씀을 한 번씩 다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반도체 바이오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치적 테마 이런 것도 살짝 4월 말씀드렸고, 자, 제가 수급 보는 측면에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 개인들이 2020년에 동학개미가 만들어지면서 난생 처음으로 외국인 이겼었습니다. 외국인 이겼던 때가 삼성전자 사서 요때입니다. 코스피가 1400까지 빠졌다가 그때 3000 갔었죠. 그때 삼성전자 4만원짜리가 이제 10만원 갔던, 동학개미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서 올랐던 그때. 그래서 작년 2023년에 바닥치고 올라올 때 2차전지에도 개미들이 엄청 붙어가면서 10배씩 났던 2차전지 한 해. 올해는 제가 반도체를 본다 그랬어요. 반도체 주도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살짝 이런 옛날 동학개미 1, 2기 때보다 개인의 파워가 약합니다. 작년에 사실 그 삼전에 많이 빠졌고, 또 이쪽에 있는 분들이 성학개미다, 뭐 중학이다 이랑 많이 가셨잖아요. 코인도 살짝 빠져 있는 부분이고, 또 밸류업 때문에 살짝 교란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짝 기간이 부각돼 있지만 여전히 저는 외국인과 개인으로 봅니다. 스마트해졌고 파워가 분명히 강해요. 큰 흐름 보는 빅피처 외국인을 보면서. 근데 지금은 살짝 개인이 약하다 보니까 중소형주 약한 거예요. 하지만 워낙 많이 빠져서 과매도권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뭔가 또 붙어서 예전에 3전을 샀던 2차전 샀던 이런 중소형주 쪽으로 붙게 되면, 중소형주보다는 대장주가 나오게 되면, 작년에 보면 2차전지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게 저는 반도체든 로봇이든 다 보고 있는데, 로봇은 살짝 보는 거지만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저는 로봇은 바이오를 보는 게 좋겠죠. 이런 쪽 메인에서 주도해서 분명히 또 대장주는 저는 나온다 보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제가 되게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 좀 더 쉽게 볼 거예요. 작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2차전지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금양, 뭐 로봇,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략주로 했던 대장주 팡팡 갈 때 있죠. 작년 하반기 때 에코프로 머티도 그랬고, 두산 로봇도 그랬고,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 그런 대장주가 나오면 저희는 비중을 더 실을 수 있어요. 지금 살짝 저희가 조심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타치지 말고 계속 주도주에 있으란 말씀 자꾸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은 개인이 약하지만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확고한 대장주 나온다고 저는 보고, 실전 투자 쓰고 모멘텀 우리나라 정시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나오게 되면 기관들과 일반 보통 가치 투자자, 이분들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투자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절대 찬조하지 않습니다. 계속 욕을 할 거예요. 비싸다, 저걸 왜 사냐, 저러다 무너진다, 별별 얘기 다 할 겁니다. 작년에 수배씩 올라갈 때 다 그런 욕을 먹으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수급만 분석하잖아요. 수급 분석, 실전 투자다 보니까 이런 얘기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걸 또 우리는 수급 쪽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장주를 기다리면서 주도주 내에서 종목을 계속 포트 꾸리고 찾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장이 재밌는 게 이거죠. 이거는 분명히 저는 나온다 봐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공부 시리즈가 요새 간만에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선을 막 긋고 있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지와 저항에 대한 정말 중요한 부분, 기본이지만 또 저만의 방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개인 유튜브에서 소수 정예로 같이 하는 분과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또 긴 시간 저랑 또 얘기를 하면서 공부해 주시나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요. 진짜 중요한 이슈도 많기 때문에 한번 같이 또 시장 보시면서
또 같이 계좌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간에 고생하셨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